2013년 계산년 새해 시작과 더불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모두 택배 받으셨죠? 어떠한 경우에도 반품 불가한 나이 무료 배송 택배. 묶음 배송으로 주름과 한숨도 같이 배송됐다고 하는데 다들 확인하셨는지요? 현재 이 상품 100% 완전 품절되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새해맞이 특별 구성도 도착해 있습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칼바람과 자칫 삐끗만 해도 온몸에 치명적인 빙판길이 전국을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는데요. 매섭게 몰아닥친 새해 한파에 몸과 마음 어디 하나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던 2013년 둘째 날, 저희 주맘과 함께 하시면서 얼고 굽고 닫혀졌던 마음이 잠시나마 따스하게 녹아내리길 바라면서요. 자, 여긴 주고 싶은 마음 듣고 싶은 얘기고요. 저는 상병 김지욱입니다. 네, 프렌즈 FM 주고 싶은 마음 듣고 싶은 얘기 2013년 새해 둘째 날입니다. 1월 2일 수요일,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린 곡은 김성호의 당신은 천사와 커피를 마셔본 적이 있습니까? 였고요. 저는 상병 김지욱입니다. 정말 올겨울은 엄청난 한파에 눈도 많이 내리고 군인들뿐만 아니라 민간인인 여러분도 이제는 정말 눈이 지겨울 것 같습니다. 어제 새해 첫날인 휴일을 보내고 새해 첫 출근길이었던 오늘 아침, 어젯밤에 내린 눈으로 도로는 꽁꽁 얼어붙고 많이 미끄러운 데다가 매서운 한파에 찬바람까지 더해져서 온몸이 저절로 움츠러들고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났던 그런 하루였는데요.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13도까지 떨어지면서 서울 첫 한파특보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내일은 기온이 더 떨어진대요. 예상 기온이 영하 16도까지 떨어지면서 추위가 아주 절정에 달한다고 합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 옷차림뿐만 아니라 마음의 준비도 단단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이번 추위는 토요일까지 초강력 한파로 이어진다고 해요. 올해 이렇게 매서운 한파가 이어지는 이유는 차가운 시베리아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지표면 냉각이 발생해 눈이 덮여 지표면이 더 차가워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이런 추위는 이달 중순까지 계속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당분간은 건강관리며 안전운전 각별히 신경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위도 추위인데 정말 길이 빙판길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게 정말 위험한 것 같아요. 걸어 다니실 때도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천천히 신경 쓰시면서 걸음을 옮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잠시 후에는 어제 휴일을 보내고 정식으로는 오늘이 새해 첫 시작이죠. 김태현 씨와 함께 하게 됐습니다. 월러스의 페이버릿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주맘 집 주소 듣고 오시죠. C'est dur être bébé. 주맘 집 주소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주소창에 www.dema.mil.kr을 치시거나 검색창에 국방홍보원 혹은 주고 싶은 마음 듣고 싶은 얘기를 검색하면 찾아올 수 있어요. 또 인터넷 라디오 별사탕을 이용해서도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수 있고요. 장병 여러분들은 인트라넷 www.dema.mnd.mil을 이용하셔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한 통에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67번으로 보내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맘 전용 트위터 라디오 주맘과 주맘 전용 이메일 Thursday Radio 네이트.com도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일상 이야기 또 듣고 싶은 노래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그리고 주맘의 든든한 상품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행복을 전하는 비타민하우스에서 비타민 세트를 보내드리고 있고요. 국방홍보원에서 준비한 미니라디오도 보내드립니다. 또 공감출판사에서 펴낸 혼자 가는 길, 누군가가 필요할 때 친구 같은 책,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다와 김재진의 치유와 위안의 시편, 삶이 자꾸 아프다고 말할 때 보내드리고요. 남성 의류 쇼핑몰 붐스타일에서 제공하는 3만원 상당의 의류 교환권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자, 홍민정의 아마도 그건 들으시고요. 저는 이유 있는 탄생으로 돌아올게요.
처음엔 별거 아니었지만 어느 날 누군가의 기발한 발상으로 특별하게 자리 잡은 세상의 모든 것. 그것들의 기원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유 있는 탄생. 자, 2013년 새해 계산년이 시작되면서 어김없이 북적이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새해 신수, 토정비결 보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 해의 수호동물인 12지 동물들을 통해 운수를 점쳐보기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토정비결의 기본이 되는 12지 이름이 관한 유래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2지 하면 자축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라고 해서 쥐,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를 가리키는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온다고 합니다. 아득한 옛날 하나님이 뭇 짐승들을 소집하고 정월 초하룻 날 아침 나한테 세배하러 오너라. 빨리 오면 1등상을 주고 12등까지는 입상하기로 하겠다라고 선포를 하자 달리기에 소질이 없는 소는 말이나 개, 호랑이에게는 물론이고 돼지, 토끼에게도 이길 가망이 없다고 생각해 남보다 일찍 출발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모두 잠든 금음날 밤, 우직한 소는 길을 떠날 채비를 하는데 눈치 빠른 쥐가 이것을 알아채고 잽싸게 소 등에 올라타게 되는데요. 동이틀 무렵 하나님 궁전 앞에 남보다 일찍 도착한 소. 하지만 문이 열리는 순간 쥐가 재빨리 한 발 앞으로 뛰어내려 소보다 먼저 문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결국 소를 제치고 1등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 뒤를 이어서 천리를 쉬지 않고 달린 호랑이가 3등으로 또 달리기에 자신 있는 토끼는 도중에 낮잠을 자는 바람에 4등, 그리고 뒤를 이어 용, 뱀, 양, 원숭이, 닭, 개, 돼지가 차례로 골인을 하면서요. 지금의 12지의 동물들의 순서가 정해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동물들은 언제 어떻게 탄생되었을까요? 역사적으로 단군 이전인 한웅시대에 나타났다는 설이 있으나 출처는 불분명하고 민속사라와 구전을 통해 동물의 형상과 특성이 정해져 지금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먼저 쥐는 지혜가 있다고 해서 쥐라는 이름이 지어졌고요. 소는 우직하고 성실하며 힘이 세나 사납지 않고 순종을 잘하는 복이 있는 동물이라고 해서 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범인 호랑이는 의를 중시하고 약자와 효자를 도우며 부정을 멀리하고 정의를 드높인다. 이런 의미가 이름에 담겨져 있고, 토끼는 토실토실한 귀가 귀엽다 해서 토귀가 변해 토끼가 되었다고 하네요. 용이라고 하는 것은 용한 권력과 신통한 능력이 있는 동물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또 뱀은 배로서 땅 위로 기어다닌다 해서 뱀이라 했고, 말은 모든 동물들이 누워서 잘 때 서서 마귀의 침범을 수호한다. 즉 말없이 막아준다 해서 말이라고 이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은 양순하다라는 의미로 양이라 했고, 원숭이는 조금 안 좋네요. 원래부터 아픈 척, 슬픈 척, 죽은 척 등등 척도 잘하고 남의 흉을 잘 봐서 원숭이라고 했다고 해요. 닭은 문, 무, 용, 인, 신 이렇게 5가지 덕이 있어서 닭이라는 이름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또 개는 성질이 온순하고 영리하며 후각과 청각이 예민한 짐승으로 개 없느냐라는 말이 개라는 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띠죠. 돼지는 숫자와 암기는 젬병이지만 악귀를 쫓고 의리가 있으며 돌을 닦는 지혜가 있다 해서 도야지란 이름이 되었고 이 말이 변해서 돼지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믿거나 말거나 재미로 알아본 12지 동물 이름 유래에 관해 소개해드렸어요. 사실 저도 이 12지 동물에 관해서 좀 궁금하거나 알아봐야겠다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오늘 이 이유 있는 탄생을 통해서 저도 공부를 좀 하게 돼서 좀 재밌었습니다. 돼지, 숫자와 암기는 젬병이다. 맞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노래를 보내드릴게요. 12지신 동물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90년대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만화입니다. 꾸러기 수비대 기억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것 같아요. 이 만화 주제곡 따라 부르면서 12지신을 외웠던 어린이들이 많았는데요. 오랜만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환의 꾸러기 수비대. 네, 꾸러기 수비대 듣고 오셨습니다. 이젠 별 노래가 다 나오네요, 정말. 네, 아유, 좋아요, 저는. 네.
자, 이번엔 군 소식 좀 전해드릴게요. 육군 5포병 야단은 여단 내 강당에서 검정고시 합격 장병을 위한 승포고등학교 졸업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검정고시 합격한 장병들을 축하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마련됐는데요. 올해 검정고시 합격 장병 중에 24명이 참석했고 승포고등학교 명예 졸업장이 수여됐다고 합니다. 육군 5포병 여단은 작년에도 38명의 검정고시 합격자를 배출해낸 이력이 있고요. 학습 분위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멘토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왔는데요. 장병들 역시 부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 야간 연등 시간 등을 이용해서 결실을 맺었다고 합니다. 뭐든 탄력받으면 더 잘 된다고들 하잖아요. 혹시 그동안 눈독만 들였었던 자격증이 있다면 검정고시 합격한 김에 또 한 차례 도전해서 취득해보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축하드려요. 다음 소식입니다. 육군 3사관 학교의 영천사랑 후원회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따뜻한 사랑 나누기에 앞장섰습니다. 영천사랑 후원회는 경북 영천시에 거주하는 소년 소녀 가장과 홀로 사는 노인, 부루 참전 용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육군 3사교 간부들이 자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후원 행사인데요. 지난 4월부터 봉급의 일부를 모아서 선정된 9명의 대상자를 돕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000여만 원을 후원했고요. 매월 정기적으로 입금하기 때문에 액수는 좀 적지만 수혜자들의 생활 유지에는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연말에는 직접 초청도 해서 송년음악회도 선사하고 후원금과 위문품, 선물을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다고 하네요.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꾸준한 관심과 도움이 정말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해 보여주신 정성, 올 한 해도 계속 이어지길 바라볼게요. 자, 이상 군 소식 전해드렸고요. 노래 한 곡 더 듣고 올게요. 진혜림의 A Lover's Concerto. 네, 정말 왔다 갔다 선곡이 정말 다이나믹합니다. 꾸러기 수비대에서 A Lover's Concerto까지. 네, 저희 주맘에 오시면요 모든 음악을 들을 수 있어요. 네, 그런 저희의 주맘입니다. 문자 좀 소개해드릴게요. 2362님, 전 94년생인데 옛날 노래가 너무 좋아요. 꾸러기 수비대 노래시대요. 크크 하셨습니다. 94년생이시면은 꾸러기 수비대보다 어리실 텐데 어떻게 또 이 시대의 음악을 좋아하시는지. 근데 확실히 그래요. 뭐 제 나이 또래 사람들이 60년대, 70년대 노래들 들으면서 좋아하고 그런 것과 아마 같은 거겠죠? 네, 태어나기 전의 음악들 훨씬 더 뭐랄까요? 더 진한 느낌이 있는 단순한 음악들이 좋게 들릴 때가 있죠. 네. 뭐 음악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그 가치가 뭐랄까 입혀진다고 해야 되나요? 세월과 사람들의 사랑이 더 묻어나면서 더 좋게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요즘 노래 안 들으시면요. 네.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심심하실 거예요. 요즘 노래도 많이 들어주세요. 저희 주맘에선 요즘 노래도 네, 자주 나옵니다. 5348님. 꾸러기 수비대. 꾸러기 수비대 반응이 굉장히 좋은데요. 맨날 노래 부르면서 외웠는데 오랜만이네요. 웃기다 하셨고요. 2504님. 오늘은 즐거운 1월 2일로서 원래 대부분의 학생들이 방학일 테지만 저희 학교는 여름방학이 일주일 더 길었다는 이유로 다음 주 수요일까지 학교에 가야 한답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일찍 일어나서 추운 아침에 학교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나네요. 하셨습니다. 어떤 사정으로 여름방학 일주일 더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날씨의 영향이었을까요? 태풍이라든가 홍수라든가 그런 걸로 부득이하게 여름방학 일주일 더 길었었던 건가요? 아무튼 그렇죠. 그 당시에는 달콤했던 게 이럴 때는 또 굉장히 힘들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도 일주일 잘 누리셨잖아요. 그걸 생각하시면서요. 넘어지지 마시고 아침마다 아주 무사히 학교에 잘 도착하시길 빌겠습니다. 일주일 또 금방 가요. 네. 2190님. 노면이 미끄러울 때 웬만하면 차선을 자주 변경하지 마시고 급브레이크를 자제하시고 안전거리 확보, 안전운전하시고 그리고 제발 언덕길 염화칼슘 비치품 가져가지 마세요. 지금 마을버스 아닌데 미끄러워서 못 올라가고 있어요. 야단 났네요 하셨습니다. 어딜 가나 그런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죠. 내 집 앞에 아니면 내가 필요해서 공공의 물품을 가져다가
네, 아무 거리낌 없이, 죄의식 없이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마을버스 안에 많은 승객들이 타고 있을 텐데, 네, 부디 무사히 잘 노선을 지켜서 운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될 거예요. 7027님, 무서운 얘기 해드릴게요. 오늘 타 부서 직원 중에 구두를 신고 버스에서 내리다가 하수구 구멍에 굽이 낀 채 옆으로 쓰러지는 바람에 발목이 부러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덜덜덜덜. 하수구 위에 눈으로 덮여 있어 미처 확인을 못했대요. 다들 조심하세요. 자칫하다간 발목이 또각 부러질 수가 있어요. 내일은 더 춥대요. 더 추운 데서 고생하실 장병분들도 마음으로나마 추위를 녹여드리고 싶네요. 무서운 얘기 전해주신 상사분께서는 직원들한테 겨우내 구두 신고 있는 거 보면 혼난다고, 걸어다닐 때 손 넣지 말라고도 당부해 주셨어요. 잘 걸어다녀야지 하셨습니다. 네, 이거는 본인이 주의를 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었던 사고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눈으로 덮여 있어서 평소 같으면은 뭐 생각할 것도 없이 반사적으로 그런 부분은 사람이 안 밟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정말 운이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상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그 뾰족한 구두, 그리고 걸어 다니실 때, 보행하실 때 주머니에 손 넣는 거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9275님, 체육 DJ 축하해 주세요. 가고 싶던 대학교 1차 합격했어요. 모레 면접 봐요. 잘하라고 응원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네, 우선 축하드립니다. 합격하신 기쁨, 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면접 때도 지금의 그 어떤 건강한 에너지와, 네, 그런 긍정적인 사고로 저희 주맘에 사연을 보내주시는 그런 활발한 에너지로, 네, 면접도 잘 보시고 그리고 합격하셔서 즐거운 대학교 생활 시작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9534님, 영화 레미제라블 보고 왔는데 사랑에 대해 깊게 생각할 계기가 되네요. 배우 얼굴이 클로즈업 되어 그들이 표현하는 감정과 음악이 만나서 가슴으로 훅 들어오는 그런 큰 감동을 받고 왔어요. 제육 DJ도 책이나 영화로 꼭 보세요 하셨습니다. 아직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작품이에요. 영화 그리고 책 레미제라블. 네. 그래요. 기회가 된다면 저도 꼭 보고 싶은 작품입니다. 평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주위에 들어보니까. 2362님, 20살 됐어요. 힘들 때, 기쁠 때 국군 FM 들으면서 기다리니 이날이 오네요. 재영님도 좀만 더 힘내시고요. 이진호 오빠한테 응원 전해주세요. 꼭 하셨습니다. 우리 이진호 상병에게는 전에 그 생활의 참견 때의 어떤 진호 씨와의 추억이 있으신 청취자분이신지 싶습니다. 아무튼 20살 된 거 정말 축하드리고요. 그동안 10대 때 못하고 그리고 굉장히 궁금하고 호기심이 생겼던 많은 부분은 이제는, 네, 그래요. 공식적으로 아주 합법적으로 모든 걸 경험할 수 있게 되셨어요. 네, 아주 즐거운 20살 한 해가 되시길 빌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연 소개해드렸고요. 5348님의 신청곡입니다. 몽니의 그대와 함께 이 노래 보내드리고 저나 월러스의 페이버릿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한 소절만 들어도 추억이 떠오르고 세월이 지나도 실증나지 않는 우리만의 명곡들, 그런 음악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월러스의 페이버릿. 자, 2013년 들어서 처음 하는 생방송입니다. 또 이분과 함께 하게 됐네요. 수요일 주맘을 음악으로 꽉꽉 채워주셨던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네, 이분은 이 자리에 계십니다. 김태현 씨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태현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죠. 일단.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춥죠 밖에. 무지하게 춥네요. 너무 추워요. 내일까지 춥대요. 내일도 내일 더 춥다 그러는데, 내일이 오늘보다. 오늘보다 더 춥고, 아까 뉴스를 봤더니
뭐였죠? 네. 주말까지 아주 추위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이런 날은 만화책만 있으면 돼요, 집에서. 굉장히 현명한 네. 방법이죠. 그럼요. 아까도 사실은 저희 시온 씨 잠깐 만나고 왔는데, 네네네. 둘이서 욕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추워서. 그렇죠. 너무 많이 춥더라고요. 시온 씨 뭐 잘 있나요? 네, 건강하신가요? 잘 있더라고요. 살도 많이 찌시고. 이제 더 이상 안 쪄도 될 것 같은데, 굳이 더 찌고 계시더라고요. 그 본인의 의지로 찌우고 있었던 거군요. 뭐 그동안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지방층이 두꺼워지면 추위 강해지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좀 심하더라고요, 지금. 그래요? 잘 있어요. 안부 전해달라고 네네. 얘기하더라고요.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어제가 이제 13년 첫 날이었죠. 네. 정말 추워하였는데 어디서 뭐 하셨어요? 저는 어제도 추워갖고 집에 있었어요. 그냥. 일이 없을 때는 겨울에는 집에서. 네, 저희 부모님 댁에 가서 떡국 먹고 다시 집에 와서 만화책 보고요. 떡국을 드셨군요. 그래도. 네, 한 살이라도 더 먹으려고 음. 남들한테 지는 건 싫어갖고 굳이 떡국을 또 먹었죠. 안 먹어도 먹는데 나이라는 게. 괜히 그러고 싶더라고요. 그렇죠? 요즘 그런 거 많이 하는데요. 2013년이 더 기대되는 라이징 스타 뽑기. 네. 국내 구개할 거 없이 2013년엔 이 팀 혹은 이 사람 왠지 잘 될 것 같다. 뭐 그런 거 있으신가요? 국내에서는 이제 이미 잘 됐지만 더 잘 될 것 같은 소녀시대 분들이 음반을 내셨더라고요. 사실. 네. 아주 더 잘 되실 것 같고요. 네. 잘 되셨으면 하고 있고요. 네. 더 잘 될 게 없을 만큼 잘 되신 분들이잖아요. 네. 그래도 뭐 기왕이면 건강하시고 네네. 꼭 새해는 한번 실제로 뵙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되겠죠? 아유, 안 되고 뭐해요. 어떻게 같은 뮤지션으로서. 네. 네. 볼 저를 수도 같은 있겠죠. 뮤지션으로 대주신다면요, 영광이죠. 그들은 뭐 둘 분 다 플레이어시잖아요, 두 팀 다. 네. 뭐, 로다운이나 월러스도 다. 네. 저희는 뭐 연주를 하긴 하지만, 못 만날 수도 있겠네요. 적어도, 네, 뭐, 공적인 자리에서 만나기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보고 싶어요, 그래도. 얼마나 많겠어요? 소녀시대를.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 네네네네. 실제로 만나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태연 씨 뿐이겠습니까? 더 잘 되기 전에 꼭 뵙고 싶은데. 소녀시대. 네. 그렇군요. 재욱 씨는 없으세요? 없어요. 정말 없어요? 정말 없어요. 문자가 좀 와 있습니다. 7476님. 태연 씨 축하해요. 2012 베스트 앨범에 로다운 30의 앨범이 선정된 걸 봤어요. 순위라는 게 단순히 숫자일 뿐이지만 그래도 태연 씨 앨범이 베스트 10에 올라와 있는 걸 보니까 좋더라고요. 내년에도 태연 씨의 드럼 연주가 많은 사람들과 공감하는 행운이 있기를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베스트 앨범의 로다운의 앨범이 원이죠? 네. 네, 그 앨범이 선정이 됐다고 앨범 합니다. 원입니다. 네. 좋네요. 이제 상도 받아보고요, 올해. 뭐 이래저래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로다운에게는 잊을 수 없는 한 해였던 것 같아요. 너무 행복했죠. 지난해는 올해는. 그렇죠. 공연도 너무 많이 하고. 네네. 일단 공연이 많아졌다는 이야기가 저희가 항상 클럽 공연하면 뭐 이렇게 한 10명에서 50명 사이에 오셨었는데 네. 이제 거의 2배가량이 오시니까 그런 공연에만 불러주시고요. 너무 행복하죠. 어떠세요? 그렇게 연주만 진짜 주구장창 하셨던 한 해셨잖아요. 네. 작년에는. 네. 그리고 그전에는 또 굉장히 많은 음악 활동을 하셨었지만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로다운 30라는 팀에 국한된 네. 앨범 그렇죠. 녹음이나 이런 거 빼고 네. 다른 팀의 녹음 세션 같은 거는 빼고 정말 라이브 공연으로서는 로다운 30의 공연이 거의 90% 이상이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어떠세요? 그렇게 계속 한 팀의 네. 음악을 연주를 하고 네. 점점 인기가 많아지고 그런 느낌은 뭐 저는 모르거든요. 일단 재욱 씨도 알아요. 그 드라마 할 때마다 영화 할 때마다 알려지잖아요. 네네. 그거랑 비슷하지 않나? 물론 이 어떤 사이즈는 좀 다르지만요.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실제로 라이브 한다는 거, 요 차이는 좀 있겠지만, 네네. 어쨌든 뭐 많은 분들이 또 알아봐 주시고, 알아주시고, 음악을 알아주시고 그러니까
기분이 좋죠. 일단은 제가 하고 있는 음악을 많은 분들이 들어주신다는 거에 대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감사드릴 일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로다운 서티 올해 어떤 일정이나 계획 같은 거는 잡혀 있나요? 네, 뭐 가장 큰 일정은 앨범 녹음. 네, 앨범 녹음도 새로 들어가고요. 네네. 저희 3월 달에 미국 가요. 미국에 어느 정도 갔다 오시죠? 미국에 한 달 동안 가요. 공연하러. 어떤 공연인지 한번 네, 저희 PR을 좀. 서울 소닉 페스티벌이라는 어떤 한국의 인디 밴드들을 이제 해외에 소개하는 이제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거기 일환으로 노브레인이랑 군함과여 라이딩 스텔라라는 이렇게 세 밴드가 가서 프로모션이죠. 네네. 이제 한국의 음악을? 네, 공연하면서 저희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라는 어떤 인디씬을 알리는 그런 취지의 공연으로 미국을 갑니다. 그게 그 매년 진행되어 왔던 네, 올해 이제 기획인 3년째, 어. 3회째 가는 거고요. 그 전에 뭐 여러분 잘 아시는 크라잉넛도 갔다 왔고, 네. 뭐 3호선 버터플라이라던가 이디오 테이프라던가 갤럭시 익스프레스 이런 팀들 다녀왔어요. 이제 올해는 로다운 서티가 그 중에 한 팀이 되어서 네, 한국의 음악을 미국에 전역에 알리고 오는 투어라고 합니다. 네. 비단 한류가 뭐 팝이 아니더라도 이런 언더그라운드의 음악들도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가서 로다운 서티가 또 뭐 좋은 음악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의 어떤 장점을 알리고 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그러고 와야죠. 정말- 욕먹지 말고 와야죠. 그 나라의 음악을 저희가 가서 연주를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 기분은 정말 색다를 것 같아요. 너무 기대돼요. 좋겠습니다. 네. 9534님, 새해 맞이 어떠셨나요? 설렘과 여러 계획들로 분주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 페이버릿은 그래요.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유투와 킬러스예요. 유투와 킬러스. 락 음악으로 따뜻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네요. 유투는 워낙 명곡이 많은데 어떤 곡들이 티안 씨에게 선택되었을지 킬러스는 휴먼만 알고 있고 기대됩니다 하셨어요. 아니 이거를 근데 이분들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저는 작가분한테만 알려드렸는데. 저희가 이런 그 사전에 여러분들의 어떤 사연이라든가 문자 참여를 위해서 고지를 올립니다. 트위터에. 트위터에. 그렇구나. 그래요. 예, 오늘 소개해드린 뮤지션은 유투와 킬러스 되겠습니다. 되게 미적지근하고 이도저도 아닌 첫 그렇다, 2013년 첫 월러스의 페이버릿이 네. 되었습니다. 되게 거창하게 소개하려고 그랬었는데. 유투인데 네. 그랬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네요. 네. 뭐 저희가 그렇죠 뭐. 자 다음 사연 태연 씨가 소개해 주시죠. 네, 6399님. 저희 오빠 이제 일병 달았음요. 축하해 주세요. 좋겠네요. 네. 일병 좋을 때죠. 장난이고요. 네. 근데 이병에서 일병 달았을 때가 정말 기분이 좋아요. 일병에서 상병 달았을 때도 그때만의 기분이 있는데 이 소위 말하는 패러다임이 바뀐다고 하죠. 그렇죠. 네. 2개랑 3개랑 좀 다르죠. 그렇죠. 네. 그리고 후임들이 생길 시즌이고 후임들이 저에게 거수격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나에게 하지 않았었는데 일병을 달면은 그때부터 후임들이 거수격리를 하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너무 오래전 얘기죠. 네. 네. 6399님, 네, 오빠님, 일병 다 하신 거 정말 축하드리고요. 왜 일병인지는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굳이 방송에서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열심히 군생활 지금부터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그 하루하루 그날의 일을, 그날의 훈련을 열심히 소화하다 보면요. 정말 경험자로서 얘기하는데 눈 깜짝할 새는 아니에요. 하지만 생각보다 빨리 상병을 다는 날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부디 몸 건강하게 잘 군생활 마치셨으면 좋겠고요. 화이팅 하시라는 의미에서 비타민 세트 보내드릴게요. 문자로 성함, 주소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사연 보내면 상품 주시나요? 문자 보내면? 막진 않아요? 보내도 돼요, 그러면? 그럼요. 알겠습니다. 네, 뭐, 이게 합주하러 가실 때나 네. 공연 끝나고 돌아오시는 게, 딱 공연 시간인가? 제가 6시. 가끔 들어요. 그래요? 이제 운전하면서 가끔 듣는데, 네. 저도 보내보고 싶은데 이게 쑥스러우니까, 샵 0967. 네, 그거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어, 불시에. 저희 그 불시에 가끔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요? 예를 들어, 얼마 전에 전역한 이제,
유건 씨. 아, 이제 유건 씨죠. 네. 유건 씨도 전역하고 전역한 맞아. 주에 자기는 뭐 잘 듣고 있다고 사연 보내주셨었고요. 저도 작년 여름에 그 드라마 촬영으로 잠시 이곳을 장기간 비웠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 저도 이제 촬영지 이동하는 도중에 저 인솔 간부님 핸드폰 빌려서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네, 그때 준희 씨가 이 자리를 지켜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싫더라고요. 다른 분이 이렇게 와주면 좋을 텐데 준희 씨가 있어 불안해서 네. 네, 확인 문자. 잘하라고 네. 듣고 있다. 내가 놓칠 거라 생각하지 마라. 뭐 이러죠. 제가 문자 보내면 소개 좀 해주세요. 그 욕은 안 쓸게요. 알아서 커트해 주세요. 네, 저 혜영 작가님이 제가 그냥 대충 보낼게요. 알아서 순화를 해 주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기대하고 있을게요. 네. 뒷번호가 7751예요. 네. 자, 정말 미적지근하게 소개를 해드렸지만요. 오늘 새해 첫 시간에 얘기해볼 월러스의 페이버릿. 저희 오늘 뮤지션이 U2와 킬러스입니다. 네.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밴드죠. U2. 그리고 킬러스는 지구 대표 락밴드라고 되어 있네요. 사실 그 킬러스에 대해서는 저는 아는 정보가 많이 있질 않아요. 그렇게 잘 알지 못하고 대표곡 몇 곡만 알고 있는 정도, 그리고 음악 성향이 어느 정도인지 이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유튜브보다는 당연히 이제 인지도 면이나 활동해온 시간으로 보나 청취자분들도 킬러스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을 것 같아요. 잠시 후에 두 팀의 얘기를 본격적으로 나눠보면서 태연 씨가 저는 오늘 가만히 듣고만 있어도 되는 건가요? 이거 뭐 같이 얘기해요. 그렇도록 하죠. 킬러스 재욱 씨가 저 알려주신 거 아세요? 이 노래로. 네. 그렇죠. 알려주셨어요. 그 처음에 들은 게 이것도 이 노래였고. 아직도 제가 제일 잘하는 노래는 이 노래. 네, 이 앨범이 사실 제일 좋아요. 데뷔 앨범이었죠, 네, 이게? 데뷔 앨범 1집에서 제가 들려드리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네. 더 킬러스에 제가 태연 씨에게 킬러스라는 밴드가 있다는 거 알려준 계기가 된 곡입니다. 이 노래 듣고 저희는 월러스 웨이브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소개해 주시죠. 네, 킬러스의 미스터 브라이트 사이드 듣고 오겠습니다. 네, 국방 FM 주고 싶은 마음 듣고 싶은 얘기 월러스의 페이버릿 2013년 첫 시간입니다. 이제 막 시작했고요. 오늘은 U2와 킬러스에 관한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U2 같은 경우는 워낙 네. 유명하기도 하고 저나 태연 씨가 또 워낙 좋아하는 밴드이기도 하죠. 가장 좋아하는 밴드 5개 뽑아라. 그러면 무조건 U2 들어가죠. 그렇죠. 그런 밴드이기도 하고요. 킬러스 같은 경우는 아까 재혁 씨도 저한테 질문하셨던 게 올해가 기대되는 사람들 중에 한 리스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작년에 이제 신보를 또 냈어요. 작년에도 이렇게 기존의 1, 2집 때처럼 이렇게 큰 방향은 아니었는데 계속 명맥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네. 생각보다 공연을 많이 안 하더라고요. 킬러스가 네. 제가 아는 킬러스 방금 들으셨던 미스터 브라이트사이드로 세계적인 어떤 킬러스 열풍을 일으켰던 해, 그렇죠. 그 해에 봤던 킬러스의 라이브들은 사실 좀 형편없었거든요. 노래를 너무 못해. 연주를 정말 못했어요. 그게 진짜 별로였어요. 어떻게 이 정도의 충격을 먹었던 기억이 아직도 있거든요, 저는. 2007년, 2008년 이때부터 공연이 정말 예술이에요. 정말 예술이에요, 공연은. 그때부터 못 봤네요, 저는. 그 대신에 많이를 안 하더라고요. 공연을 굉장히 크게 한 번 잘하는데, 그러니까 페스티벌 시즌이 있잖아요. 또 여름쯤에 하는 시즌에도 굵직굵직한 페스티벌의 헤드라이너로 한두 개 정도?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다른 아티스트들이 6, 7개의 페스티벌을 동참을 한다. 그러면 킬러스 한두 개 정도. 한국에 왔었죠. 한국에 올려다 실패했죠. 올려다 실패했나요? 네, 2010년도에 그러니까 굉장히 그때도 이제 핫할 때예요. 특히나 2008년도에는 앨범 Day and Age라는 앨범으로 이제 1, 2집도 벗어나고 우리는 정말 음반도 좋은데 라이브도 잘한다라는 이게 인지도가 생겼을 때 딱 국내에 오기로 했었으나 제가 이게 정확한 건 아닌데 소문으로 듣기에 이 어떤 이 제작자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소문으로 들었는데 멤버들이 싸워서 안 왔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근데 아시안 투어였거든요, 심지어.
한국만 안 온 건가요? 아니, 한국만 안 한 게 아니고 아시아 투어 자체가 그냥 투어 자체를 취소가 됐나 보고. 뭐 한간의 소문에 의하면 뭐 멤버 중에 뭐 한 명이 뭐 집안에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안 왔다라는 얘기도 있고 싸웠다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취소됐어요. 왜 저는 왔다 간 걸로 알고 있죠. 저도 굉장히 기대했던 공연이었는데 그 당시에 취소했더라고요. 자, 본격적으로 네. 한 팀 한 팀씩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 뭐 유튜브부터 가야 되나요? 뭐 방금 음악 들었으니까 킬러스부터 그렇죠. 네,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네. 킬러스에 대해서 뭐 많은 분들이 굉장히 히트곡 때문에 방금 들으신 곡도 그렇고 특히나 Somebody Told Me 라는 곡 때문에 오해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계시는 게 신스팝 내지는 뭐 일렉트로닉 이런 식으로 굉장히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사실은 굉장히 유서 깊은 밴드였는데 네. 저도 이 뒷조사를 해보다가 찾아낸 이야기인데 미국 밴드잖아요. 미국 밴드죠. 라스베가스 출신의 밴드인데 실질적으로 히트를 먼저 친 건 영국에서였어요. 그래서 전 처음에 영국 밴드인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네네네. 그렇게 알고 계시고 특히나 그런 전자음이라든가 이제 신디사이저 사운드 때문에 일렉트로닉 밴드가 아닌가라는 뭐 전에 소개해드린 적 있는 뭐 케미컬 브라더스라든가 다프트 펑크 이런 류의 밴드로 오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킬러스의 뿌리라고 하면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영국에서 이제 포스트 펑크라는 장르가 시작이 됐을 때 네. 조이 디비전이라는 네네네네. 밴드가 있었어요. 뭐 고 세대부터 이어져 온 어떤 뉴 웨이브라는 형식의 네. 장르를 표방하는 밴드고요. 이런 전자음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사라던가 그 멜로디 라인이라던가 특히나 기타 리프에서 그런 성격들이 많이 드러나요. 생각보다 기타 라인인데 기타처럼 안 들리는 소리들, 흔히 말하는 이제 변조된 사운드들 네. 그런 것들을 많이 추구를 했기 때문에 이게 락 밴드다라는 느낌보다는 전자음악 밴드다라는 네네. 느낌이 더 많이 나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히트를 쳤던 뮤지션들에 비해서 뉴웨이브라는 사운드는 굉장히 가려졌던 장르예요. 네. 그래서 킬러스의 이름에서도 이제 티가 나는데 킬러스라는 이름은 그 조이 디비전 말고도 그 당시 유행했었던 뉴 오더라는 밴드의 요더. 예, 크리스탈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네. 그 음악에서 가상의 밴드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연주를 했었는데 그 가상의 밴드에서 착안을 해서 킬러스라는 이름을 넣을 정도로 굉장히 뿌리가 있고 근간이 있는 뭐 그런 밴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킬러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원맨 밴드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 보컬인 아니 보컬이 아니라 보컬이 아닌가요? 기타리스트 데이브 큐니라는 기타리스트가 네네. 라스베가스에서 살다가 밴드를 하고 싶어서 신문에다가 멤버들 공고를 냈대요. 밴드 하자. 네.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얘기는 또 처음 들었거든요. 신문에서 멤버들을 찾았다라는 얘기는. 전단 벽보 같은 걸로 그쵸, 그런 건 밴드 많이 할 하죠. 사람 네. 뭐 이런 거는 그 유럽이라든가 뭐 밴드 문화가 굉장히 잘 발달된 나라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광경이라고는 하는데요. 네. 저도 이제 신문을 통해서 이렇게 팀이 그러게요. 만들어져서 이렇게까지 성공한 건 또 처음 들어보네요. 구인 광고라고 하죠. 네. 이제 요즘에는 보통 인터넷으로 굉장히 아, 활성화되는데 네네. 뭐 이 당시만 해도 인터넷 2001년도니까요. 네. 인터넷이 굉장히 발달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기적으로. 굉장히 발달했던 게 아마 우리나라 정도였을 거예요. 그쵸. 그렇죠. 네. 그 당시에 라스베가스라면 어쨌든 라스베가스의 이미지는 굉장히 환락의 도시고 이제 흥청망청 사는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네. 더군다나 이런 진중하고 어두운 음악을 골라서 하겠다고 신문 광고를 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재미있고요. 네. 그 신문 광고로 찾아낸 것이 꽃미남 보컬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브랜든 플라워스. 이름도 꽃이에요. 이거 제 생각에는 네. 가명이에요. 가명이죠. 네. 가명일 거예요. 너무 브래드 피트 이런 것처럼 브랜든 플라워스. 네. 나 약간 예명.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름이. 나 꽃미남? 약간 그렇죠. 이런 식으로. 네. 그랬던 것 같고요. 그래서 신문 광고를 통해서 나머지 멤버들 마크 스토머, 로니 베누치 주니어까지 모집을 해서 네. 드디어 킬러스가 됐죠. 그래서 2002년도에 음반을 내고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반에 어쨌든 굉장히 센세이션한 느낌을 전달을 받았을 거예요.
싱글이 나오자마자 2002년도부터 활동을 시작해서 이제 히트를 치게 된 것이 2004년도의 1집 핫 퓨즈라고 읽어야겠죠. 네. 이 앨범을 통해서 진짜 제가 볼 때는 이 앨범 하나로 그냥 큰 밴드가 된 것 같아요. 네네. 그러나 재혁 씨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라이브에 살짝 이게 조금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관계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음반으로 들으면 좋은 밴드였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당시만 해도 판은 많이 팔았거든요. 네. 뭐 500만 장 정도씩 팔았으니까 나오자마자. 네.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팔았다는 거는 슈퍼스타죠. 네, 이미 슈퍼스타 반열에 올라가기 시작한 건데 네. 이렇게 제대로 인정을 못 받았죠. 아마 그리고 많은 밴드들이 그런 상황들을 겪을 건데 특히나 2000년대 이후 그리고 90년대 이후만 해도 어떤 녹음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네. 이제 내가 못하는 것을 남이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네. 뭐 그런 거에 많이 의지하다가 보니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벌어졌겠죠. 그리고 이 집 2006년에 발표한 샘스타운이라는 음반에서도 네. 뭐 비슷하게 팔렸어요. 어쨌든 팔린 거는 라이브 실력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음악이 좋으니까요. 네. 그 샘스타운이라는 이름에서는 뭐 여러분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라스베가스를 뜻한다고 하거든요. 샘스타운이. 네, 그래서 1집보다 조금 더 발랄하고 조금 더 이제 놀자 분위기 네. 약간 이랬던 것 같아요. 이때부터 라이브를 아마 잘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네, 그리고 2007년도에 소우더스트라는 앨범을 냈는데 이 음반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와 음악이 좋다라는 곡은 없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네. 그러나 이제 루리드라는 걸쭉한 보컬리스트와 함께 하면서 피처링을 하면서 루리드가 네, 피처링을 해줬어요. 이 앨범에 피처링을 했군요. 그리고 조금 더 재밌는 거는 이 앨범 같은 경우는 약간 그 부틀렉이라고 하죠. 네. 미발표 곡들을 모아서 심지어 트랙이 15곡이 되는. 맞네요. 네, 그리고 1집, 2집에서 히트했던 곡들을 리믹스해서 네. 이제 뭐 DJ들이라고 하죠. DJ들이 리믹스를 해서 같이 실어갖고 이제 흔히 말하는 장사를 시작을 했죠. 이때부터는. 네. 근데 굉장히 상업적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조금 더 음악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히트곡을 더 만들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기들의 역량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냈던 음반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Day and Age 이 앨범부터는 정말 이제는 우리는 빅스타의 반열에 올랐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이때부터 아마 실질적으로 상업적으로나 어떤 음악 관계자들에게로나 많이 다가간 음반이죠. 그래서 국내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그 1집의 히트에서 끝나지 않고 명맥을 계속 인기를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 이제 Day and Age 앨범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년에 낸 음반이 진짜 괜찮아요.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특히 Here With Me라는 곡이 있거든요. 네. 이 노래 좋아요. 왠지 모르게 원래 성격은 굉장히 이렇게 약간 뛰는 음악이고 저돌적인 음악이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듣기에는 약간 에어로스미스 아닌가? 이럴 정도로 굉장히 네. 브리티시 느낌에서 아메리카적인 느낌을 더 많이 표방을 했고요. 굉장히 스케일이 커요. 그래서 이제 아메리카의 피가 음악으로 나오기 그렇기도 하고 자기네들도 좀 질렸을 거예요. 그런 트렌디 음악 하는 것도 트렌디한 음악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젊었을 때나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라이브를 더 잘하기 위해서 곡을 쓸 때부터 이제 그거를 이제 고민을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라이브로 연주할 그 어떤 포맷을 생각하면서 네. 곡을 편곡하고 쓰기 시작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죠. 문자가 나와 있습니다. 5348님 킬러스 보컬 브랜든 리차드 플라워스 본명이에요 하셨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저희 경솔한 판단에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뻔했네요. 브랜든 리차드 플라워스 이름 굉장히 멋있네요. 가운데 미들네임도 리차드예요. 브랜든 리차드 부모님이 이름 지으실 때 알고 지었나 봐요. 보통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름이 뭐 좋은 별이다. 네. 좋은 별 같이 안 생겼잖아요.
그런 느낌의 저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분이 뭐 한 10,000명당 하나씩 나오나 봐요. 근데 이름이 플라워스인데 정말 꽃같이 생겼죠. 킬러스 보컬. 진짜 꽃미남인데. 네, 선택받은 재능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킬러스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네. 노래를 듣고 와서 계속 킬러스 얘기를 해보든 아니면 유튜 얘기로 넘어가든 계속해서 저희가 음악 소개를 계속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곡 연달아 듣고 올 텐데요. 네. 어떤 곡을 준비해 오셨는지요? 이번에는 유튜 음악 먼저 들으실 텐데요. 어떻게 보면은 유튜를 지금의 유튜를 만들어준 곡이 아닐까. 그러니까 뭐 많은 히트곡이 있지만 히트곡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고르기가 너무 많죠. 힘들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의 유튜의 성격 그리고 유튜가 보여주는 이미지를 만든 곡이 아닐까 생각해서 선곡을 해왔습니다. I Still Haven't Found What I'm Looking For 그리고 킬러스의 최대 히트곡이죠. Somebody Told Me 듣고 오겠습니다. 네, 국방 FM 주고 싶은 마음 듣고 싶은 얘기 월러스의 페이버릿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튜와 킬러스에 관한 얘기 나누고 있고요. 앞에 킬러스에 관한 얘기를 좀 나눠봤어요. 이 노래 제목이 Somebody Told Me 네. 였습니다. 뭐 청취자분들께서도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제목이 이거였구나. 이 노래가 킬러스였구나 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아요. 유행가처럼 국내에서도 굉장히 많이 울려 퍼졌던 노래죠. 재욱 씨가 저한테 처음에 킬러스라는 밴드를 소개를 해주실 때 네. 패션계에서 난리가 났었다고. 그랬습니다. 네. 뭐 패션쇼 하면은 틀고 잡지 촬영하면 틀고 막 이랬다고. 네네네. 진짜 유행가였었던 것 같아요. CF의 음악으로도 굉장히 많이 썼었던 걸로 기억되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워낙 멤버들의 외모가 출중하고 그 스타일들이 뭐랄까요 세련됐잖아요. 세련됐죠. 굉장히 세련됐기 때문에 당시에 소위 말해 이제 핫하다고 하는 그런 이미지의 밴드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런 건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핫하게 음악이요? 되는 거. 아니 핫하게 되는 거. 핫하게 되는 거 알면은 저희가 했겠죠. 제가 한 3, 40년 전에 핫했던 분들 흉내내는 건 잘 아는데 3, 40년 전이라 문제인 거예요. 네. 자, 그럼 3, 40년 전에 핫했고 지금도 핫한 네. 유튜라는 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까요? 네, 유튜 데뷔한 지 30년이 넘었어요. 진짜 대단해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정말 대단합니다. 네, 뭐 이 당시보다 더 먼저 데뷔해서 지금까지 활동하고 계시는 물론 그 아티스트들도 계시지만 네. 특히나 이 유튜의 이 저력은 최근까지도 정말 굉장한 것 같은데 네. 간단하게 이력 소개해드릴게요. 뭐 멤버 소개부터 일단 해드리면요. 보컬의 보노, 그리고 기타의 디엣지, 그리고 베이스 기타 아담 클레이턴, 드럼 굉장히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드러머인데요. 네. 레리 뮬렌 주니어. 이렇게 4인조 밴드예요. 4인조 밴드인데 멤버가 바뀐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30년 넘게. 네. 그리고 다들 고등학교 동창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친구들끼리 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초반의 색깔이랑 지금이랑 굉장히 달라요. 혹시 비교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라이브 말고 음반으로. 어떤 부분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30년 전의 음악이랑 지금 음악이랑 네. 굉장히 색깔이 달라요. 같은 사람들인데 많이 다르죠.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것도. 왜냐하면 제가 음악을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색깔을 바꾸려면 멤버를 좀 바꿀 필요도 있어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더군다나 주축이 되는 멤버들이 있죠. 네. 곡을 쓰는 사람이라든가 가사를 쓰는 사람들이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들은 뭔지 모르겠어요. 싸우기는 굉장히 많이 싸운다고 들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튜라는 본연의 색깔은 잃지 않으면서 어떤 부수적인 어떤 사운드라든가 가사 내용, 뭐 이미지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바꿔오는 거를 보면은 이게 대밴드가 괜히 대밴드가 아니구나. 이런 팀은 거의 유튜가 유일하지 않나 싶어요. 없죠. 그렇죠. 한 가지 이름을 가지고 다양한 색깔을 보여준 밴드들은 뭐 시도는 굉장히 많았으나 더군다나 멤버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정도를 유지를 했다 그러면 정말 유튜밖에 없죠. 제가 알기로는 지구상에는 유튜밖에 없을 거예요. 네네. 유튜 같은 경우에는 뭐 대단한 일이 굉장히 많아요. 우선은
아일랜드 출신이거든요. 그렇죠. 아일랜드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미 시상식에서 트로피를 22개를 받았어요. 지금까지. 최대의 수상 기록이라고 하고요. 아, 그래미 역사상. 네. 네. 뭐 이게 앞으로도 안 깨질 것 같아요. 어지간해서 일단 30년 이상 해야 되니까요. 네. 네. 그리고 통산 1억 5천만 장이라는 음반 판매고 뭐 이 정도면은 솔직히 말 다 한 것 같아요. 30년 넘게 그래미에서 22개 상 받고 1억 5천만 장 팔았으면은 뭐가 부럽겠어요. 그렇죠. 더 이상 이럴 게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유튜가 돋보이는 부분은 최근에 이제 그 끝났던 라이브인데 360도 라이브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시스템을 뭐 이들이 개발하진 않았겠지만 360도에서 똑같은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대가 이제 일직선으로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게 아니라 가운데 있는 동그랗게 거죠. 강강수월래 하듯이 관객들이 모여 앉아 있는데 그 모든 관객들에게 똑같은 사운드의 소리가 전해지는 거예요. 똑같은 사실 음량. 그런 어떤 형태의 라이브는 뭐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이뤄져 왔었지만 사운드적인 부분의 근본적인 문제를 아무도 해결을 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렇죠. 뭐 이 뒤쪽에 있는 예를 들어 드럼 뒤에 있는 그 관객들 그들과 그렇죠. 그리고 보컬 바로 앞에 있는 관객들이 듣는 사운드의 질이라든가 볼륨의 높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데 재작년인가요? 재작년이죠. 네, 재작년에 했던 유튜브의 360도 라이브는 그 단점을 완벽하게 보완한 라이브라고 제가 네,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요. 네. 뭐랄까요. 라이브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기운을 주는 힐링을 해주는 요즘 유행하는 힐링을 네네네. 해주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왕이면 라이브를 하되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음악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말을 정확하게 들어줬으면 좋겠다 해서 착안을 하지 않았을까. 아무래도 그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박애주의자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굉장히 유명하죠. 정치라던가 사회 문제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전 세계에서 가장 사회적인 밴드, 네. 가장 정치적인 밴드. 그런 입김도 굉장히 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간에는 보컬 보노가 네. 그 UN 그 세계 총회의 때도 거의 다리 꼬고 앉아서 같이 발언을 하고 있다고 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그 뭐 세계 유수 정치가들 이게 말 그대로 국가의 이제 수장들이랑 네. 뭐 개인적으로 만나서 면담도 하고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입김이 강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국내 어떤 정세 있잖아요. 네. 특히 이제 남북으로 분리돼 있다는 분단 이 정세, 국가. 예, 분단 국가라는 정세 때문에 한국에도 지대한 관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왜 공연을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수지가 안 맞으니까요. 그 제가 알기로는 한때 이제 또 유튜브를 이제 좋아하시는 팬들 사이에서 나왔던 루머가 분명히 오는데 그 통일전망대 가서 남북 통일을 이제 꿈꾸며 염원을 하면서 공연을 할 거다라는 루머도 있었어요. 그랬어요. 예, 유명한 얘기였죠. 그렇게라도 참 뵙고 싶은데 모르겠어요. 결국엔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네, 빠른 시일 내에 뵀으면 좋겠고요. 네. 이제 유튜브를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78년도부터 싱글을 내고 활동을 했어요. 이제 30년이 진짜 훨씬 넘은 거죠. 이때부터 이미 초반부터 어떤 아일랜드의 자존심, 아일랜드를 대표하는 밴드 이미지를 구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초반에 발표했던 Out of Control, Another Day라는 곡들로 네. 사실은 국내용 밴드가 있고 해외 진출용 밴드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뭐 국내에도 요즘엔 그런 이제 바람이 좀 불고 있긴 한데 특히나 아일랜드에서 스타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당시 아일랜드가 굉장히 정세가 불안했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내전과 네. 어떤 그 대영 제국이라고 하죠. 네 나라가 정확하게 네 나라로 나눠져 있는 그곳에서 끊임없이 싸움과 전쟁이 일어났었던. 네, 그런 정세들의 어떤 일침을 날리면서 사실은 요즘의 모습이랑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단 싸우고 보자라는 식의 느낌이 좀 달랐죠. 네.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정치를 표방했다기보다는 이제 반군주의자적인 조금 더 우리는 싸워서 이길 것이다. 라는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이런 메시지들을 가지고 활동을 했었고요. 특히나 83년도에 발표한 워라는 앨범에서 네. 이제
모든 걸 비판해버리는 특히나 썬데이 블루드 썬데이 같은 곡들은 네네네. 역사적인 사건을 네. 그 가사로 네, 잘 전달한 경우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안 좋아할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오히려 반향을 크게 얻어서 미국 맞아요, 진출을 맞아요. 했어요. 83년도부터. 네. 그래서 83년도부터 84년도까지 어떻게 보면은 저항의 이미지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활동을 했었고요. 네. 그 이후가 사실은 더 중요해지는데 이 전기 후기를 유튜브를 가지고 전기 후기를 나누는데 이 당시에 84년도를 기점으로 프로듀서가 바뀌었어요. 네. 이제 이 전까지는 스티브 릴리 화이트라는 이 사람도 굉장히 유명한 프로듀서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정확한 정보는 저도 아직 얻지 못했고요. 네. 이 이후에 조금 더 유튜브가 부각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브라이언 이노라는 아주 막강한 이제 프로듀서가 합류를 하게 되거든요. 네. 브라이언 이노는 록신 뮤직이라고 해서 어떤 희한한 음악을 골라 하는 밴드, 희한한 커스튬을 하는 밴드로 굉장히 유명했던 어쨌든 앞서가는 문화를 네.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그런 밴드의 어떤 수장이었죠. 브라이언 이노가 참가를 하게 되고 그 이후로는 어떤 신스사이저라던가 이제 전자악기들이 많이 첨가가 돼서 워낙에 그 기타를 치는 디 엣지의 사운드가 이제 전자음악을 많이 흉내를 내긴 했었으나 그 네네. 전보다 훨씬 더 드라마틱해지고 스케일이 스케일이 커졌죠. 네, 유튜브로 변신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명반이죠. 조슈아 트리라는 87년도에 나온 음반을 내게 되고요. 네. 이때부터는 어떤 저항의 이미지가 아니라 어떤 다독이면서 사람들 꼬집대 이거를 이렇게 변화시켜서 우리가 화이팅해서 행복하게 잘 살자라는 살아보자. 네, 약간 이런 메시지를 던지기 시작하고요. 네. 방금 들으신 그 I Still Haven't Found What I'm Looking For 이런 음악부터 With or Without You 네네. 뭐 이런 음악들 히트곡이죠. 흔히 말하는 히트곡들을 막 내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이제 그래미 시상식을 휩쓸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아마 제가 기억으로는 유튜브를 처음 접한 것도 저는 조슈아 트리인데 음악을 들으면서 느낀 거는 이거는 록밴드라기보다는 굉장히 팝에 가까운 음악을 한다. 구사를 네. 한다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전기와 후기의 다른 점이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록큰롤 밴드의 모습에서 어떤 전 음악 팬들을 아우를 수 있는 록보다는 팝에 가까운 네. 이런 음악이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재욱 씨도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강력한 사운드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걸 어쩜 그렇게 네. 편안하게 사람들한테 전달을 시키는지가 정말 유튜브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네, 한때 드는 생각으로는 외계인이라고 이 사람들도 외계인이라고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 이들의 라이브 실력이거든요. 어마어마하죠. 네, 라이브 실력이 80년도 때 라이브를 이제 비디오 클립을 보고 90년대 거를 보고 최근 거를 보면 정말 이 사람들이 같은 사람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똑같은 곡을 연주를 하거든요. 심지어 템포도 똑같아요. 네. 인트로도 똑같고 아우트로도 똑같은데 연주력의 향상이 제가 볼 때는 이게 친구들이라서 가능하지 않았나. 그리고 워낙에 공연을 또 많이 하는 밴드 유명하거든요. 그렇죠. 수지가 안 맞아서 물론 한국에는 못 올 거예요. 왜냐하면 유튜브 팬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국내에도. 네. 저도 좀 놀라는 사실인데 그 팬들이 채워줘야 이들은 공연을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대신에 티켓 값이 굉장히 싸요. 다른 밴드들에 비해서. 그래서 올 법한데 그 정도도 아직은 집객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깝네요. 무시하고 좀 왔으면 좋겠는데 오시겠죠. 네. 네. 뭐 그 유튜브의 느낌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팝 밴드라는 느낌 그리고 로큰롤 밴드라는 느낌 이렇게 약간 양쪽의 느낌을 다 가지고 있어서 좋은 밴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강렬할 땐 굉장히 강렬하고 소프트할 땐 굉장히 너무너무 러블리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랑과 평화죠. 네.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유지하고 있는 밴드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 네. 유투라는 밴드의 이름은 어디서 무슨 뜻이냐? 네. 어디서 착안된 거냐라고 했더니 번호가 그 활자로 써 있었기 때문에 어떤 감정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번역체잖아요.
그런 쓸데없는 질문을 할 거면 나가라. 라고 하고 미안하다 다음 질문 하겠다 하고 뭐 그런 인터뷰를 봤어요. 그리고 넷 중에 싸움 누가 제일 잘하냐 모두가 입을 모은 보노라고 그러니까요. 얘기를 했던 그들의 어떤 그 익살스럽고 뭔가 이 양반들 정말 나이가 이제 찰 대로 찼는데도 불구하고 그 열정적이고 전혀 쓸데없는 점잔을 떨지 않는 그 모습이 참 멋있더라고요. 그렇죠. 사실은 부럽죠. 부럽죠. 우리도 30년 지나면 괜찮을까요? 노래 듣고 오죠. 알겠습니다. U2의 원, 킬러스의 휴먼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두 곡 듣고 오셨고요. 오늘 U2와 킬러스의 음악 이야기 그리고 음악 들어봤습니다. 킬러스가 많이 변했죠. 변했고 네. 제가 이 노래를 처음 들어봤는데 네. 노래가 나간 동안 태연 씨와 나눴던 이야기가 뭔가 보노처럼 노래를 하기 시작했다. 음악 스타일도 그러니까요.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네. 굉장히 진지해지고 뭐랄까 젊은이에서 네. 뭔가 이제 노련해진 네. 그런 맞아요. 사운드도 그렇고 그냥 뭔가 무르익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굉장히 재밌는 사실 중에 하나가 네. 그 U2를 굉장히 저돌적으로 만들었던 프로듀서죠. 스티브 릴리 화이트라는 네. 그 초반 프로듀서가 이 앨범을 프로듀싱했어요. 방금 들으신 곡은 휴먼. 네, 휴먼이라는 곡을 프로듀싱했는데 뭐랄까요? 어떤 U2가 그 가지는 흔히 말하는 록밴드로서의 정점? 이거를 아마 킬러스도 조금 느끼기 시작했나 봐요. 네네. 우리 이렇게 좀 가볼까? 음.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작정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좋아요. 네, 음악도 네. 막 저돌적이기보다는 막 이렇게 감싸 안고 그렇다고 비트가 사라진 건 아니고요. 네네. 네, 그런 면에서 들으면서 저도 굉장히 감동했던 게 이게 젊었을 때 그냥 멋모르고 하던 음악이 아니니까 우리도 나이 먹으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네.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들으면서. 부디 킬러스가 계속 좋은 활동을 보이면서 네. U2의 후계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시작은 좀 달랐지만 지향하는 게 비슷하다는 느낌이 조금 들었어요. 지금 이 노래를 들으면서 킬러스만의 발랄함과 어떤 그 트렌디함, 네. 통통 튀는 것도 잃지 않으면서 네, 그렇죠. U2처럼 오래오래 사랑받을 수 있는 밴드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정말 좋네요. 실제로 그 2006년도에 그 이제 보노가 U2의 보노가 네. 주최하는 페스티벌들이 있어요. 워낙에 그런 자선 활동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에이즈 퇴치를 위한 자선 이게 단체가 있거든요. 네. 그런 데서 쓰이는 앨범들도 같이 이제 녹음을 하고 킬러스 참여를 해서요. 영향을 받았나 근데 보네요. 그 뭐 외에도 뭐 약간 에코라고 하죠. 네. 에코 페스티벌 같은 데도 항상 참여를 하는 거 보면 네. 뭔가 우리의 갈 길은 저기다라고 이제 정을 좀 찍은 것 같아요. 형들하고 만나서 얘기도 많이 나누면서 그렇겠죠. 어떤 가르침도 받은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에요. 마지막 곡 한 곡을 남겨놓고 있는데 네. U2의 노래죠. 네. 최근에 발매된 가장 최근에 발매된 앨범이 2009년이었나요? 네, No Line on the Horizon. 네, 명반입니다. 네. 이 앨범의 그 타이틀곡으로 수록됐던 곡입니다. Get on Your Boots. 이 노래 들으면서요. 오늘 새해 첫 월러스의 페이버릿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좋은 음악으로 이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소소한 일상 이야기를 매일 써내려 가듯 수수한 음악들을 매일 꺼내보고 말을 걸어보는 시간입니다. 뮤직 다이어리. 자, 오늘 뮤직 다이어리 추천곡입니다. 미국의 래퍼 겸 영화 배우죠.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서 라이언이에요. 네, 개에서 사자가 됐습니다. 네, 스눕독의 노래 준비해봤어요. 피처링에 찰리 윌슨하고요. 저스틴 팀버레이크가 참여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고 또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곡입니다. 스눕독의 사인. 네, 이렇게 해서 2013년 1월 둘째 날 수요일에 보내드린 주고 싶은 마음 듣고 싶은 얘기 마칠 시간입니다. 내일은 새해부터 크고 작은 갈림길에서 좌절하고 계신 분들께 용기를 북돋아드리는 시간이죠. 생활의 참견이 여러분 찾아갈 거고요. 내일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마지막 곡입니다. MC 더 맥스의 별 보내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연출의 조행복, 기술 박동환, 작가 최승희, 최혜영. 여기는 주고 싶은 마음 듣고 싶은 얘기였고요. 저는 상병 김재욱이었습니다.